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 지역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LA시 소방국의 크리스틴 크라울리 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지난달 많은 피해를 낸 팰리세이즈 산불 관련 인력 배치 실패와 사후 보고 거부가 경질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이번 산불 사태에서 실제로 소방국 수뇌부의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LA 시정부와 베스 시장을 공개 비난하며 갈등을 빚어온 크라울리 소방국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LA타임즈는 소방당국 수뇌부가 팰리세이즈 산불이 발생하기 전 1000여 명의 소방관과 수십 대의 물을 실은 소방차를 긴급 배치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연간 소득 $25만 이상의 상위 10% 가구가 미국 전체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통계 분석 결과를 인용해 부유층에 대한 미국 경제 의존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위 10% 가구가 미국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7%로 1989년 데이터 집계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0년 전 수치인 36%보다 13.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 성장이 부유층의 지속적인 소비에 비정상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을 유엔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에 지원하는 자금 등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금하고 미국이 향후 다시 유엔이나 산하기관에 가입하려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엔 연례 결의안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뺀 미국 주도 성명으로 대체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계약에서 협상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올라 스테파니시나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이 광물 계약에 대해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협정 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조건도 없이 5천억 달러 상당의 광물 지분을 통째로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부총리는 거의 모든 핵심 사항들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율리아 스비리덴코 부총리는 광물 자원 중 3,500억 달러 상당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연합이 제1당에 오르면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후 약 3년 만에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현 대표는 중도보수 진영을 우경화시킨 시장 자유주의자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독일 정책에서 우경화 흐름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연루 공직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부분에 대국민 메시지도 일부 포함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은 계엄 선포로 국정혼란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제안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또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여권의 단합을 당부함으로써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지층 결속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공판이 한국 시간 26일 마무리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 시간 26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엽니다.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루어져 2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의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맑은 날씨에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